요즘 우리나라 역사학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주장하시던 내용하고 또 상반된 내용을 또 올리시네요. 현재 보시는 채널은 이제 옴니버스 한국사 채널 되겠습니다. 뭐 역사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채널 잘 아시죠? 옴니버스 한국사 이분 예전에 교수를 지낸 걸로 저는 아는데요. 근데 이분 설명 내용에 보면 그전 영상 계속 올렸을 때는 고구려 신라 백제 뭐 고조선이 다 대륙에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올리셨죠. 근데 이번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신라가 대륙에 없었다, 한반도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로 삼국 사기의 일시 기록을 이제 검토해가지고 삼국이 대륙에 있었다고 그 주장한 그 박창범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시 기록이 즉 현재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거기에 있는 그 일시 기록을 베껴가지고 뭐 적은 기록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계속 영상 제작해가지고 올렸을 때는 뭐 삼국이나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면 현재 이 영상은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그 전에 있던 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그런 영상들은 다 유튜브에서 제거하고 삭제하고 내리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논문을 이제 많이 거론을 하던데요. 여러분, 논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논문이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견해를 그냥 적어 놓은 그냥 일반 서술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논문을 이제 바탕으로 그것이 맞는가 틀렸는가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에 종사하는 분들이 검토와 검증을 함으로써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가 아닌가 사실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배우신 분들 특히 교수분들이 논문을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해가 그것을 우리나라의 한반도 삼국이 있었는 거라 다 고착화 시켜놨잖아요. 근데 실제 어, 다른 나라 즉 예전에는 중국이라 그러죠.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의 이제 고서적들을 이제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논문을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논문을 작성을 해가 기록을 남긴 분들이 현재 이 한반도에 모든 역사가 있었는 것을 고착화시킨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논문을 신뢰를 할 수가 있나요? 논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검증을 못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그전에는 모든 역사나 삼국,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는 것처럼 설명을 했고 갑자기 뚱따지맞게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전에 올린 영상은 그럼 뭡니까? 그런 주장은 그럼 사설 근거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거짓인가요? 그럼 그것도 다 그러면 베껴가지고 그러면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 기록은 우리가 보통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정사라고 하는 중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해석의 견해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더 검증을 해가지고 정립을 시켜야 되죠. 뭐 신라는 상대 일시 기록은 베낀 것이다. 과학이라고 신봉하는 전문 기록이 있어서 서신라는 없었다. 그 서신라는 이제 없었다고 하니까 그 동신라만 있었다는 거죠. 이 동신라는 이제 한반도 신라가 되겠고 서신라는 이제 대륙 신라가 되는데 대륙 신라는 없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 옴니버스 한국사 이제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분이 설명을 달아놨던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라는 동신라와 서신라가 있었고 서신라는 대대교에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옹원한 한민족 역사랑과 맞물려 들불처럼 퍼져 있다. 박찬범, 라데일 박사 등이 삼국사기 전문 기록에 의하여
예측한 일식 관측지가 중국 안희성 부근과 한반도로 추정되어 논문에 등장하기에 이는 대륙 신라론의 과학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과학적 결과에 기초가 되는 삼국사기 표기 신라 천문 기록이 한서와 후한서와 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한서와 후한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이분은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서와 후한서의 내용이 그럼 한반도에 있었는 것으로 이분은 설명을 하나요? 저는 한서 후한서를 보니까 한반도하고 대륙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면 저는 대륙 쪽으로 더 이제 어, 비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삼국사기 전문 기록을 참조하여 동서신라가 있었음을 언급한 자료가 오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 이번은 제가 앞전에 설명했잖아요. 자신이 계속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뭐 여기 동신라라 하니까 한반도에도 신라가 있었고 대륙에도 이제 신라가 있었다. 이게 동서신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 보니까 그게 오래였다. 그러니까 대륙에는 신라가 없었다. 이제 한반도만 신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주장했던 대륙 역사 그런 거 다 내리셔야 되죠. 그러면 그 전에 거짓말 한 거 맞죠? 이분도. 실제는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는데 나는 거짓말했어. 다 대륙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분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신라 상대의 일식기록은 베낀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기존의 상식과 반대되는 얘기라고 하지만은 상대 신라의 일식기록은 베낀 것임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낀 것이라고 이제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서신라는 없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천문학을 본 서신라 일시 케이저 관측지 박창범 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의 삼국시대의 천문 기록인데 뭐 일싱 67회 행성 운동 이상 현상 40회 뭐 행성의 출현 63회 유성과 운석 낙하가 42회고 기타 14회 등 총 226회 전체 현상 기록인데 근데 이 논문 내용에 보면은 신라가 이 대륙하고 이 한반도 이 두 군데 이제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신라의 이제 대륙의 위치는 양자강 부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한반도는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는 이제 한반도 그 경상도하고 뭐 전라도 이쪽 부분에 이제 나타난다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우는 사만의 이제 위치를 보면 여기 이제 지도가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마한, 진안, 변안. 보통 이 마한이 이제 백제이고 진안이 신라이고 여기 변안이 이제 가려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죠. 여기 구야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 뭐 고구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배우는 거는 보면 여기에 뭐 한반도가 삼국이 있었다 이제 다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요 만이나 진안 뭐 변안 이런 거 이제 추적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삼국 뭐 신라 백제 이제 고구려가 있었는 나라도 이제 비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 낙랑군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낙랑군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마한과 진안 변안이 다 이동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상당히 이제 낙랑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박장방 교수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식 기록을 통해 가지고 뭐 대륙신라 이렇게 어, 분석했는 내용을 이렇게 비정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보면은 뭐 많은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일식 기록을 이렇게 이제 표본을 삼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 결론은 이분은 그 전에는 계속 그 대륙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이 갑자기 이제 뚱뚱맞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X 대륙 신라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또 논문을 또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참고하면은 자신이 이제 대륙 신라 말한 게 다 거짓이고 한반도에만 신라가 있었다. 그것이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대륙 신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 중에 순천향대 박현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 한문학 전공자입니다. 그의 논문을 보면은 참으로 많은 그 기록을 논문에다가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이 논문들을 참조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대륙 신라의 기록이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논문을 이제 이걸 한번 읽어봐라. 그럼 대륙 신라는 다 거짓말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계속 그 중국 25사 그걸 가지고 계속 대륙이 신라에 있었다. 뭐 고조선이 신라에 있었다. 그런 내용은 도대체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 그런 내용은 도대체 뭔가요? 그럼 중국 25사, 중국 25사는 다 가짜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많은 논문에 그 기록이 있으면 이것도 다 중국 25사 이야기가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 이 학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고작 해보이 삼국사학이, 삼국유사 정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뭐 동공여지 성남 있지 않습니까? 그 동공여지지 뭐 이런 거 사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뒤져보니까 동국에 관한 이야기 사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서가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한 예를 볼게요. 후한서 동의 한조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이제 자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후한서가 이제 언제 이제 작성이 됐는가? 이거 한번 봅시다. 이 후한서 그러면 중국 25사 중에 그 정사로 알려진 그 책자 아닙니까? 자, 후한서가 이 기록된 시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국 24사, 중국 24사네, 25사가 아니고 중국 24사 중에 하나로 후한의 역사를 남북조 시대 송나라 범협이 정리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제국 시대라고 하고 송나라 범협이라고 하니까 이게 398년에서 445년에 그 작성된 그런 책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휴안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 이때가 신라가 있었는가? 자, 신라의 건국 시기와 그 멸망 시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신라의 기원전 57년에서 기원 후 935년이 되어 있습니다. 57년에서 935년이니까 저 후한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398년, 455년이니까 이때가 신라가 있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다시 신라의 멸망년들을 보면은 여기 93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후한서 작성된 시기가 여기 445년까지가 되어 있으니까 신라가 멸망 이전에 아마 이 책자가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자가 작성한 송나라 범람이라는 사람은 신라가 어디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송 이렇게 420년에서 475년 중국 남북조 시대 이렇게 보면 이 대륙 전체가 다 이제 송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 보면은 당연히 신라는 대륙이 없죠. 뭐 백제도 대륙이 없고 뭐 고구려도 대륙이 없죠. 그러면
이 대륙이 없다면 당연히 한반도에 이제 있었는 그런 기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표시의 지도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 그런 의미죠. 이거는 현대에 만든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까? 실제 기록의 내용과 다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후한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후한서 동의전의 내용 보면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한에는 3종이 있다. 자, 한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이 대한민국 할 때 나라 한자 아닙니까? 보통 우리 한이라 하면 이런 한자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 한자 말고 중국에다가 한나라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한자가 됩니다. 자, 한에는 이제 3종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이요. 여기 딱 마한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둘째는 진한이며 셋째는 변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보통 이 마한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진한이라 이렇게 설명을 되니까 뭐 앞전에 그 본 이미지를 보면 여기 마한이 있지 않습니까? 마한. 자, 이게 이제 백제 땅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요 기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으로 배우는 이제 한반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기록 한반도 그 마한, 진한, 변한 즉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읽어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마는 서쪽에 있으며 54국인데 그 북쪽으로는 낙랑과 남쪽으로는 외와 접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한의 이제 꼭대기 바로 위쪽이 낙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외가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마한이 있는 위치에서 바로 북쪽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낙랑이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고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요 이미지를 제가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요 백제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기 진안, 뭐 살아오고 변안 이렇게 돼 있는데 마한의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낙랑군이 있는 게 아니고 낙랑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백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동해가 나옵니다. 동해. 위치적으로 현재 서서히 기록과 맞지 않아요. 자,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낙랑이 있기보다 이 위치로 바로 따지면 여기가 북쪽 아닙니까? 여기가 북쪽인데 경의선을 이제 기점을 하거나 아니면 백제의 수도를 기점으로 해가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백제의 수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북쪽이 이제 낙랑군이 나오면 바로 앞에 여기가 낙랑군이 바로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내용을 보면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는 대방군으로 나와요. 낙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동해라는 이 나라가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전혀 사서의 비정 내용과 맞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백제 바로 위에는 대방군이나 동해가 나오는 거지 낙랑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동해나 대방군이 그러면 백제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나 안 그러면 낙랑군에 의해서 동해가 대방군이 멸망을 해가 이 대방이나 동해라는 나라가 이제 사라지고 이 전체가 이제 낙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동해나 대방군이 이제 사라지고 이것이 이제 낙랑이 다 접수를 하면 백제 바로 위에 낙랑이 있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도의 표기 내용으로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북쪽은 낙랑이 있으면 남쪽으로는 외와 접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지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백제의 아래쪽에 외와 접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외 아닙니까? 근데 이 지도로 봤을 때 외가 남쪽에 있나요? 남동쪽에 있잖아요. 남동쪽. 그럼 신라의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외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더 말이 맞는 거죠. 백제의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외가 나온다.
그러면 이 왜가 그러면 여기네요. 여기 제주도가 그러면 왜 나라가 되네요. 자, 구글러스 지도로 한번 봅시다. 자, 한반도 이렇게 비정을 해보면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제 여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백제의 남쪽으로 가면 왜가 나오면 이 제주도가 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라의 남쪽은 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신라가 여기라고 이제 비정을 하니까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가면 왜가 나오잖아요. 근데 백제의 남쪽은 왜가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크게 보면은 뭐 백제가 여기 있으니까 뭐 그 남쪽으로 가면 왜가 나온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나 그 자세히 따져보면 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화는 동쪽에 있으며 12국이 있고 그 북쪽은 예맥과 접한다. 그러면 그 북쪽은 또 예맥과 접한다잖아요. 마한의 서쪽에 있으며 한에는 3종이 있는데 마한이요 둘째는 진안이요 셋째는 변진이다. 마한의 서쪽에 있으면 54국인데 그 북쪽으로 낙랑과 남쪽으로는 외와 접한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진화는 동쪽에 있으면 12국이 있고 그 북쪽은 예맥과 접한다. 그러면 그 북쪽은 또 예맥과 접한다고 하잖아요. 한이라는 나라가 마한, 진화, 변한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한이라고 하는데 한이라는 나라 그 위쪽에는 또 예맥과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한지나 변한이 이게 한이라는 나라인데, 이 한의, 이 북쪽에는 예맥과 접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해라고 적혀있는, 이게 그러면 예맥인가요? 자, 그러면은 한이라는 나라의 그 위쪽에 보면 낙랑군도 있고 예맥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 요걸 그러면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낙랑군하고 동해. 동해가 이게 예맥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언뜻 보면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맞는 것 같지요. 자, 무릎 78개국이며 백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자, 백제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여기에 3만 중에 이제 하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큰 나라는 1만여 호에 달하며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으며 땅을 합치면 둘레에는 4천년이 정도 되고 동서쪽으로는 바다를 경계로 삼으니 모두 옛 진국이다. 한인이 옛날에는 진국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땅을 합히면 둘레가 4천년이라고 합니다. 둘레.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한이 있는 나라를 뭐 가로 뭐 이렇게 길이 설명하고 뭐 세로 이 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사의 원문을 따져보면 둘레를 의미합니다. 이 동그라미 원을 의미한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 둘레의 길이가 4,000m이다. 그런 설명이에요. 자, 여기 둘레라고 나오잖아요. 둘레. 그 동서쪽으로 바다를 경계를 삼는다. 동과 서가 이제 바다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 맞죠? 자, 동해, 서해 이렇게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진국이다. 만이 가장 크며 구종을 함께해서 진왕으로 삼았는데 목기국도 도읍으로 하여 삼한 땅에 왕으로 행사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선대에 모두 곧 만의 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 땅 안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낭랑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낭랑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 낭랑이라는 위치가 현재 한반도가 이제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지고 있죠.
낭낭이. 자, 그리고 마한의 서쪽에 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 마한의 이제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기록은 중국 25사 이제 하나 중 내용 아닙니까? 뭐 24사라고 하는데 뭐 설명에는 그럼 24사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후한서 동의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사서에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없나? 우리나라 사서에도 내용이 있죠. 마한의 위치가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현재 제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조선이 보통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설명을 하나요? 자, 여기에 뭐 지도에 여기 나오나요? 고조선이. 여기는 이제 나오진 않네요. 보통 이 부여가 있는 위치에 여기에 뭐 고조선이 있었다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제가 이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고조선을 이미지를 찾아놨습니다. 고조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평양. 근데 저는 앞전에 이 부여가 있는데 이 위에 이제 많이 설명을 한다 했는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이 북한 땅 평양 이제 거기가 이제 고조선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범위이 되네요. 그럼 고조선이 여기 있었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한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게 아닌가요?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고조선이 마한 지역이니까, 뭐, 우리가 현재 있는 내용으로 보면 고조선이 여기면 여기가 마한이 되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마한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그럼 후한서 내용을 여기 다시 봅시다. 한에는 3종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이요. 그러면 이 마한은 그럼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럼 따지면 그러면 여기가 마한인가요? 앞전에 고조선이 있는 지역은 여기 마한이라고 여기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낙랑군이 있는데 고조선인데. 근데 현재 이 마한은 또 뭔가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백제가 마한에 있는데 땅이라면 여기 낙랑군이 있는데 여기가 백제에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아닌가요? 자, 아니면 그 반대로 이 아래쪽이 현재 우리가 신라의 동쪽 여기 백제가 여기가 마한이라고 하면 고조선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낙랑군 여기가 고조선이 표기되어 있는 게 이게 그러면 맞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그 두 개의 내용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 이 고조선 위치에 마한의 위치가 엉뚱한 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후한서 내용에 보면 이게 꼭 한반도인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그 여기 이제 바다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땅을 둘레는 4,000里 정도 되는데 뭐 동서쪽으로 바다를 경계를 삼으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동과 서쪽이 바다라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비생이 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건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 마한이 제가 어디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신중동구 여지승남의 경도상을 보면 고조선이 대륙 북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한이라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좀 볼게요. 여기다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대륙인가 한반도인가 이런 영상이 있고 여기 당군조선 발해 조작된 한국사 당군조선 발해 위치 내린 그것을 왜 모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해의 위치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북경 베이징 대륙이다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발해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발해의 위치가 기준점이 돼가 여기 당군조선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진나라가 있고 사만이 있고 삼국이 있고 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앞전에 그 내용의 영상인데요. 뭐 조작된 한국사 당군조선 발해 위치 그리고 뭐 고조선 마한 지역 그리고 호남 영남
뭐 장강이 이게 양자강을 이제 설명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즉 대륙을 다 설명한 내용이다. 신종동국 예지성남에 보면은 동국 여지에 대한 내용이 일부가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화공 관련 우한 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화공 관련 우한 발해가 어디냐면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이제 원문에 보면 거꾸로 조약 번역해 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의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북경 여기가 만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 근데 앞전에 고조선이 이제 평양에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위키백과나 뭐 우리 그 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그러면 그럼 여기가 그러면 만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후한서 내용을 보면 거기는 또 한이라는 나라가 이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백제가 또 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반도 만이라는 이 기록들은 우리가 보통 중국 24사라는 그 내용치 책자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짱개가 기록한 내용이고 이 만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 선조께서 남기신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조가 남긴 기록을 우선으로 먼저 검토를 해야지 그 짱개가 남긴 내용을 우선으로 검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 이 모순점이 이제 발견된다. 만이 우리가 평양에 있는 이 위치가 이제 고조선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백제가 또 만이 돼야 된다. 그런 상반되는 이제 모순점이 생긴다. 그리고 반대의 내용으로 아래쪽 여기 백제가 또 만이면 위쪽에 또 여기가 평양이 또 고조선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 따지면 중국 측에서 그 기록한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 이제 보는 게 그게 맞죠. 그러면 실제 마한의 위치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고조선이고 낭랑이 있는 위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여기가 낭랑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 사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아예 없다. 그리고 신중동국 여의지성남 네, 이 기록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대륙 영상을 자꾸 이제 찍어 올리니까, 대륙 조선도, 우리나라 근대 이제 조선도 대륙에 있었다는 그런 설명들이, 예, 자주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신중동궁 예의성당에 보면 대관령이 이제 서쪽에 있고 그리고 동쪽에 발해가 있다.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이게 이 내용을 이제 거꾸로 조작 번역을 해놔가지고 여기 보면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조작 번역해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번역 내용은 박정희 시대 때 번역한 내용이 됩니다. 거꾸로 이제 번역해 나오는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면 한반도로 이제 비장했으니까 평양이 여기가 있으니까 앞전에 발해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내용으로 보면 뭐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가 이제 발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쪽이 발해. 여기가 아니고 대관령이 그러면은 여기 동해가 이쪽이 이제 대관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다 그러면 요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발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거꾸로 이제 조작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한반도 서울이 여기가 고조선이 되거나 아니면 여 백제에 있는 여기에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역사에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내용 이 평양이 이제 고조선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이 아래쪽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발해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발해 그러면 여기가 발해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발해가 동쪽에 있고 그 서쪽이 대관령이 있다면 여기 커다란 산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조선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사설을 잘 분석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옴니버스 채널이 계속 대륙을 주장하다가 이제 갑자기 대륙에는 신라가 없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한서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한반도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실제는 이 낭랑이라는 이 위치를 이제 비정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반도 이야기가 아니라 대륙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낭랑이 바로 여기에 이제 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낭랑. 그러면 낭랑의 아래쪽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한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고조선이 있는 그 아래쪽이 다 낭랑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신라, 뭐 고구려, 백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려 78개국이며 백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이 있는 그 세 개의 이제 국가를 다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한반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서쪽에 이제 바다를 경계로 삼으니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한반도를 비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낭랑의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게 대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낭랑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치가 궁금하다고 이제 생각되시면 제 채널에서 낭랑이라고 검색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낭랑이 고조선 낭랑공 위치가 베이징 평양에 있어야 되는가?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고조선 베이징 평양 대동강 이렇게 다 설명이 됐어요. 그 고구려 신라 백제는 대륙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보통 뭐 동신라 뭐 서신라 이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나라의 땅을 이제 영역을 설명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수도가 있는 기준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동신라, 서신라가 있었다면 동신라가 있었다 그러면 신라의 수도가 두 군데나 세 군데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동신라가 있었다가 그게 말이 맞는데 우리는 보통 배우기 신라의 수도가 한 군데라고 배우잖아요. 신라의 뭐 다른 이름부터 계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 계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닭이 사는 지역, 닭의 형상을 설명한 게 아니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 신라의 수도가 있다. 그 뜻입니다. 닭이 아니고. 그 신라의 수도는 뭐 금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라의 수도 우리는 한 군데로 배우기 때문에 동신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따지면. 그리고 뭐 신라에 뭐 제후국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수도를 기점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신라는 수도는 대륙으로 비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옴니버스가 이제 많은 그전에는 뭐 대륙 삼국을 이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요 하나의 영상으로 자신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번은 이제 대륙을 이야기하시면 이제 안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삼국사기 전문 기록을 참조하여 동신라가 있었음이 언급한 자료가 오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이번 때 자신이 이제 오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대륙 삼국 이제 영상 제작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옴니버스는 이제 한반도 이제 신라하고 삼국 고구려만 이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또 보여줄게요. 이거는 또 매림 역사문화 팁인데 이분도 좀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뭐 계속 실망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이분이 뭐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뭐 아마 제 채널을 보신 것 같아요. 제 내용을 그 전에 뭐 관심 없이 이제 뭐 그냥 제가 댓글 몇 개 달아주니까 그냥 어느 미친놈이 그냥 댓글 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채널에 그 거북선에 대한 그 내용을 자꾸 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메일 보내주신 그분이 진짜 거북선 내용을 보니까 거기 충격을 먹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 영상의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제 영상에 보면 제가 거북선이 동력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 제 채널에 보면 대조선은 인류의 모든 수학을 창조하고 정립해 있으면 이순신은 거북선이다. 거북선은 삼층구조로 된 인류 최초의 동력선이다, 철갑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만든 동력 거북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거북선의 실제 크기를 규모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50명, 뭐 20명, 뭐 작은 규모의 선박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길어야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선박의 규모가 아니다. 최소한 1000명이 이상 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다. 1000명 정도 탈 수 있는 규모면 최소한 그 배의 그 크기가 한 70m에서 100m 가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박은 전투선이 아닙니까? 충돌을 이제 목적으로 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포하고 식량 그리고 그 병력들을 이제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야 된다 그런 설명인데 여기에 보면 거북선의 이제 내용에 보면 거북선이 항구에 적박이 돼 있는데 전시가 아닌데도 입에서 연기가 나오고 꼬리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묘사되어 있는 게 실록의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동력선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발견된 그런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거북선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보면 앞모습에 보면 입에서 연기가 나요, 연기.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 연기가 이게 나는 게 이게 뭐냐고 하면은, 뭐, 거북선이 전쟁을 할 때, 적의 시야를 뭐, 흐리기 위해서, 그 거북선 입에서 그 불을 피해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뿜어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바다가 얼마나 큰데 거기다 연기 그거 조금 이렇게 뿜어낸다고 이 바다가 그 안개처럼 그렇게 되나요? 앞이 안 보이나요? 바다가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수구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험합니다. 우리도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것을 이제 거짓으로 조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실제는 이게 동역선의 배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앞에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도 보면 연기가 억수로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석탄할 때 했을 때 그 나오는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양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역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매림 역사 문화 TV에서 자신이 이제 올리는 영상에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거북선의 이제 변천 과정을 뭐 실록에 이렇게 여러 부분을 찾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 거북선이 뭐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뭐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건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북선이 이제 고려시대부터 점점 이제 발전해 오면서 조선 시대까지 이제 연결되고 그때 이순신이 더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이제 거북선인데 근데 제가 이제 1700년도 이제 그 실록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 거북선이 이제 사람이 100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뀌면서 동력선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다 빼들어 버리고 그냥 실록과 이제 고려시대의 거북선을 언급한 내용이 이렇게 변천 과정만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거북선이 왜 현재 이제 없어졌는가 이제 그것만 설명을 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빼버리고 자신이 이제 입에 맞는 그런 내용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또 선물이라고 또 덜렁겨 시청자들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내용 한번 제가 한번 또 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함자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번역본 한번 볼게요. 자, 뭐냐, 임금이 순조가 말합니다. 이순신은 어느 지역에서 왜군을 진압하였는가 하니까 이당이 말하기를 한산도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말하기를 지형이 한산도 지형이 어떻게 있더냐 하니까 한산도는 해문의 인후가 되는 것으로 쭉 그런 아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많이 해놨죠. 암석이 노출되어 다시 뚫지 못하고 마침내 이곳에서 일본군들이 함몰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보면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산도를 여기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산도가 중국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한산도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일본이 중국의 한산도를 찾아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산도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조선왕조 이제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조선왕조 실록은 제가 보기에 일본이 새로 편찬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지리와 그 지형에 맞춰가지고 새로 이제 작성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명을 갖고 그 임진왜란이 그 발생했는 그 지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한반도의 그 지명과 토대로
이 조선왕조를 새로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봐야 한반도에 나오지 당연히 대륙으로 안 나오지요. 자,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거북선이 있냐, 없냐? 하니까 이 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선 왕조실록에 조일 전쟁 끝나고 나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기록 보셨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순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거북선의 모양이 거북같이 생겼는데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 같이 거북이 떠다니는 것 같으며 이가 코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도 표류해온 외인들이 지금의 거북선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람을 잡는 기계다라고 한다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순조 때 만들어진 거북선은 1000명 정도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신 거북선이 아니죠. 거북이 콧구멍에 어떻습니까? 연기는 나올지 몰라도 배에 1000명 정도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는 그냥 전투선이 아니라 어때요? 일반선에 그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큰 배라고 보실 수가 있죠. 보면요. 거북선 모양으로서 보면요. 거기에 1000명 정도가 들어갔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1000명이 들어가면서 전투선이 만들어졌다면 진짜 어때요? 이건 또 세계사에 또 역사가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해군 역사에.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60명 정도의 거북선이 아니라 1000명 정도의 거북선, 이것이 전투선이었다면 어때요? 이거는 역사가 뒤집히는, 이거는 함대 규모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함대 규모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거북선을 개조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기 때문에 순조 때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북선은 뭐죠? 개조된 거북선이지 전투선의 이렇게 거북선이라는 모습은 여러분들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금이 이순신의 사적이 무슨 책에 있느냐 하니까 충무공 전서에 있다라고 박종훈이 이제 아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통영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순신을 사모하느냐 하니까 충무공이 돌아가셨을 때 백성들이 모두 흰 옷을 입었는데 지금까지 유전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통영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죽었을 때 뭐다? 지금도 흰 치마를 입고 어떻습니까? 그 추모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순신의 자손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근데 실록의 내용이나 이런 거 뭐 거북선이 일반 그러니까 함선으로 개조대가 이제 엄청나게 커졌다. 그리고 변창 과정만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북선이 일반 선박을 개조해 가지고 1000명 정도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로 계속 이제 변창 과정을 거두면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거북선이 이제 1000명 정도 탈 수 있는 규모이고 이것이 만약에 진짜라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역사 기록이 새로 이제 고쳐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1000명이 탈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그 배가 이제 그 바뀌었다고 그것만 설명을 하고 여기 중요한 그걸 또 빠뜨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가 코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 또 표류해온 외인이 이를 보면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으로 사로잡는 기계이다. 기계 장치라고 실록에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빼버리고 그냥 사람 1000명이 탈 수 있는 기존의 나무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더 크게 만든 그냥 일반 함선이다. 이제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로 보니까 1000여 명이 이제 탄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존에 배운 내용하고 완전 다르니까 이거는 해전을 우리의 기록을 세상에 다시 이제 알려야 되는 그런 이제 위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에 입에서 이제 입과 코에서 이제 연기가 나오는 요 내용을 이제 빼버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임금이 말하기를 거북선이 있는가 없는가 하니 이 당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그 모양이 거북이 같이 생겼는데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 없이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존에 그 알고 있는 배들이 이게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닐 수가 있나요?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닐 수 있는 배는 돛을 다는 것 뿐입니다. 돛. 근데 이 배는 제가 앞전에 그 이미지를 이제 보여드렸지만 여기 거북선에 보면 돛도 없고 돛이 없어요. 돛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노는 나중에 또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마치 거북이가 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노가 없다 그러면은
돛도 없고 노도 없는 그 배가 어떻게 바다에 떠다니고 됩니까? 그러니까 노도 없고 돛도 없는 배가 바다에 떠다닐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난다.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이게 화석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동력을 이용해 다녔기 때문에 입과 연기에서 코가 난다.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떠다닌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 빼버리고 자신에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표류해온 외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표류해온 외인이 이를 보면 누워서 말하기를 와 이것은 사람을 살아잡는 기계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계라는 의미가 뭐냐요? 기계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로지 화석연료나 기계 그 톱니바퀴를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장치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력선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이분은 그것을 전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선이라는 게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난다. 이것으로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임진왜란까지는 이게 동력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1700년도쯤에 이렇게 그 작성된 그 기록으로 아는데요. 그럼 이때 나중에 이제 거북선이 이제 변천되면서 동력 기계 장치로 이제 바뀌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가졌다는 거죠. 당연히 사람만 1천여 명이 탔다 그러면 거기 식량도 실어야 되고 무기도 실어야 되면 그 몇 배에 가는 더 무거운 짐을 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m까지는 돼야 된다. 엄청난 크기의 배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명나라밖에 없어요. 명나라. 명나라가 뭡니까? 대명조선 아닙니까? 대명조선. 태조 일성계께서 만든 명나라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명조선이죠. 아니 사설 내용의 중요한 것도 하나 지대로 분석을 못하고 이야기도 안 해주면서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 지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것도 올려가지고 선물로 주셔야 돼요.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 빼뜨립니까? 노 없이 바다를 뜨다는 것이 마치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노도 없다. 그리고 그 모습이 외인들이 놀라가지고 기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왜 설명을 안 해요?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역사학자가.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북선의 이제 변천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위쪽에 보면 한산도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신이 어느 지역에 왜군을 진압하였는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한산도. 그러니까 이 한산도의 이제 위치가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한산도 그러면 우리 다 이 한반도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대륙에서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하려면 이렇게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이 한산도의 위치도 이제 대륙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이분은 이 실록이 일본이 재편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아예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록 그대로 이제 지명이 그 이제 역사 기록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다 기록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맞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본인이라면 이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조선사를 새로 쓴다면 저는 이렇게 조선사 편수회를 이용해 가지고 실록을 이렇게 재편찬하겠어요. 한반도에 있는 지명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대륙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지명만 싹 바꿔 가지고 한 번 더 벌어진 것처럼 저는 그렇게 재편찬하겠습니다. 일본 놈이 바보예요. 그 정도는 뭐 머리도 안 돌아가 가지고 이 그 조선 역사를 재편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한산도라는 이 지명이 그러면 이 한반도에 없고 이제 대륙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 임진왜란이 이제 대륙에서 발생했는 게 입증이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저도 하나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럼 조선왕조실록이 그 내용이 그러면 진짜 기록이 맞다고 일본이 재편찬 책이 아니고 그게 우리 선조가 그대로 조작 하나도 없이 편찬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이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것 좀 증명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날이 무인년 1398년이고 무자는 1402년도 두 개의 연도가 나온다. 자, 이 내용 좀 이렇게 증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실록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무인년이 이게 1398년이 우리 보통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 죽은 날입니다. 근데 이 연도와 이제 똑같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가? 자, 한번 해석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역사문화TV에서 여기에 한천도의 지명이 대륙에 있어야 그게 임진왜란이 대륙에서 발생했는게 그게 맞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전에 말한 그 내용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 좀 해석 좀 부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산도란 지명이 한반도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임진왜란 대륙에서 발생했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한반도의 지명을 이용해 가지고 실록이 재편찬돼 있기 때문에 실록을 읽어보면 한반도에서 발생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 이상한 내용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대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 우리나라 학계가 좀 이상하다. 아니, 그전에도 대륙을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면서 갑자기 한반도가 신라가 있었다. 이게 엉뚱맞게 그 영상을 올리시고, 그리고 신라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빠따라 버리고, 임진왜란이 한반도에서 발생했다. 이제 그렇게만 설명하면 안 된다. 사설을 가지고 똑바로 분석을 해가 똑바로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앞전에 그 실록의 내용에 여기 무인년하고 무자년 요 내용을 이제 끝으로 한번 다시 매림 역사문화TV한테 해석을 좀 부탁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가? 꼭 영상 보시고 제작해 가지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연대는 139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1398년이라고 됐으면 명나라 이제 주원장이 돌아가신 날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398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홍무제가 이제 돌아가신 날을 보면 여기에 보면 1398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홍무제를 주원장이 기록한 이제 연대를 보면 태조 7년 1398년 요거는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에 승하신 돌아가신 날짜를 보면 자, 여기 정확하게 제위가 7년이면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연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연대를 보면 영락 무자년 5월 24일 임신일에 태조께서 승하하니 그럼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연대가 여기 무자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지로 한번 무자년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무자년을 이제 찾아보면 여기에 보면은 1408년이 현재 제2000년기에 이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1408년에 이제 돌아가신 거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조선왕조실록에 요 무자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408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제위 기간이 7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명태조 주원장이 승하신 기록을 보면 요거는 1398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무자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1398년 날짜가 현재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398년은 이것은 언제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398년이라고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연호가 명홍무 3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을 기록한 거 보면 여기 1391년 31년 이거 맞죠? 자, 정확하게 31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기년을 보면은 여기에 조선 태조 7년째라고 되어 있죠.
명태조 홍무제 31년에서 조선태조 7년이기 때문에 주원장이 이제 돌아가신 날 요 연대와 날짜를 뭐 요것이 이제 정확하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돌아가신 날이 여기 이제 7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자년이 아니라는 소리죠. 자, 무자년이 제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자, 무자년은 1408년인데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신 날은 무자년이 아니라 여기 1398년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인년이 되겠습니다. 무인년.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는 것 같이 태조 이성계가 자, 여기에 춘추가 74세이고 제위 기간이 7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년. 자, 7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 주원장이 돌아가신 이 연대를 보면 여기에 태조 7년에 기록해 있는 날짜가 이게 1398년이기 때문에 자,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이 무자년이 아니라 자,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무인년이 되겠습니다. 무인년. 자, 무인년을 제가 이제 검색해가 들어가 보면 여기에 1398년 제2000년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으로 실록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태조 이성계께서 이 돌아가신 이 날이 무자년이라는 게 역사 왜곡되고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록이 일본이 만든 가짜 역사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조선의 역사를 두 개로 쪼개면서 이 연대를 이제 다르게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명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나라로 분리했다. 실제 조선 왕조 이제 실록은 조선의 이제 왕조를 이제 기록해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태조 7년이라는 이 날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조 7년에는 1398년에 해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조 광제는 이성계이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98년에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신 날을 조선왕조 실록으로 이제 조작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무자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임 역사 문화 TV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전에 본 그 실록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실록에는 주원장이 만든 나라 명나라가 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그 날로 해석이 되나요? 자, 우리나라 학자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학자하고 그 타이틀을 걸맞는 행동을 다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유튜브보다 이게 학자분들이 더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좀 많은 그 원로 학자들이나 그 역사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부끄러운 줄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노아 던도리스가 많은 부분을 이제 입증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서 많은 영상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